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이상하리만큼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시즌에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반증이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그동안 기간 조정이 좀 있었고요. 쉬어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다운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 눈치 보기를 하던 시장이 그대로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거래소 시장이 더 많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강한데 기관의 매도세가 거래소 쪽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1150원대 부근까지 급등하면서 올라왔고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우리 시장이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 거래소는 2200선이 현재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대다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 관련 소비주 일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20% 이상이 지금 올라왔다라는 속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장비 업종들만 지금 올라오고 현대차는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바로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이 8,249억 원, 21.1%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에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빠지기도 했는데 현재 가격 13만 원대 후반대까지 가볍게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을 정리하자면 기대하기 좋은 날이었고요. 충분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내리고 있다 보니 이상하다 그리고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지 미국 시장과는 왜 또 다시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일부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산불 등에 대비한 국민 안전과 급격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경기 대응,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으로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의 2조 2천억 원이,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경쟁 긴급 지원으로 4조 5천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가 추가로 7천 톤이 줄어들고 직접 일자리 7만 3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회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료율 검증은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인상폭은 1에서 2% 수준으로 알려졌고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손해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가 3년 5개월 만에 소주 출고 가격을 6.45% 인상합니다. 하이트진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공장 출고 가격을 한 병에 1,015원 70전에서 65원 50전 오른 1,081원 20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가격 인상 뒤 원부 자재 가격과 제조 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회담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모두에게 미국에 메시지를 보낼 기회라며 김 위원장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도 북한의 또 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2200선이 현재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1.28%나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2225부터 2190포인트까지 쭉 빠져내려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갈 것처럼 보이더니 그대로 지수가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매수 물량이 무려 3,734억 원이 나옵니다. 외국인 1,008억 원 팔고요. 기관 2,703억 원 파는데 기관 전 주체가 모두 매도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일단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 별로입니다. 4.2%나 빠져 내려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전에 비메모리 부분에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시장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2.21% 주가는 더 빠져 내려가고 있고요. 현대차만 지금 선전합니다. 1.84%. 일단 실적 하락의 고비는 넘겼다라는 모습입니다. 시총 3위까지 드디어 현대차가 올라오는 모습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22만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대모비스, 포스코까지 모두 빠지는데 LG생건만 3,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11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신한지주, KB금융, 금융주들도 다 빠집니다. 통신주만 좀 버텨주고 5G 관련주들 며칠 조정받고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부품주들도. 네이버 1,000원 상승합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757.10 거래소에 대비해서는 뭐 낙폭이 크진 않은데 코스닥 역시 약세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763부터 755까지 빠졌고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역시나 수급은 꼬입니다. 양주체 모두 매도 나오는데 투신만 1억 원 사고요. 기관 전주체 팝니다. 개인만 584억 원 삽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조정이 나옵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 모두 빠지는 가운데 CJ ENM만 100원 오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부터 셀트리온 제약 역시 모두 빠지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무려 6% 급락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메디톡스는 6%나 빠지는데 같은 업종이 휴젤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나마 낮고 제넥신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옵니다. SFA 올라가고요. SK머티리얼즈는 약보합권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셔야 됩니다. 1148원 70전입니다. 최고치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위도 어렵다 했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 환매 이후에 지금 113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1150원도 지금 코앞인 상황입니다. 분명히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원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강달러긴 한데 유가도 봐야 됩니다. WTI가 또 올랐네요. 지금 66달러가 넘어섰는데 뭐 강세 요인 짚어주시고요. 향후 전망이 더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국제 유가가 강세 흐름들이 이틀째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의 큰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은 작년이 낙폭이 좀 컸었고요. 그걸 이제 회복하는 기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가장 먼저 이제 지표와 관련돼서는 달러와 강세가 좀 완화됐던 부분들, 물론 최근엔 다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인내심을 보이겠다는 쪽에서 유동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원자재 가격이 반응한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공급 측면을 보게 되면 오페크 회원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오페크 비회원국이 6월까지 하루 120만 배럴의 감산을 시행을 했고요. 거기다가 베네수엘라 제재 압력, 그리고 리비아 정정 불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셰일 오일은 미국에서는 더 증가를 시키는 모습들이죠. 그와 함께 수요 측면 쪽에서는 글로벌 경제 지표가 반등한다. 그러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가 부담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고요. 그와 함께 오페크가 담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최근에 어제였었죠. 미국의 행정부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트럼프의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오페크 회원국이 그 이상으로 보충할 것이다 라는 관점과 함께 유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쑥 들어간 상황들이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이 트럼프의 의지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유가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시각들이 늘어난다라는 관점들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특히 기술 발전으로 셰일 오일 채굴 비용이 감소가 된 차원 쪽에서
유가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오히려 그에 따른 차익은 상당히 커진다라는 관점과 함께 작년 11월 달부터 미국은 원유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이뤘던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내 산업이나 GDP 그리고 에너지 기업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트럼프 재선과 관련돼서 얼마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시간 쪽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재선과 관련돼서 어느 쪽이 유리하겠느냐 이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15년도 대선 자금에 대해서 기부한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158개 가문 중에서 석유 셰일가스와 관련된 에너지 분야 쪽에서 17개 쪽이 25만 달러 이상 기부금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공화당 쪽에 조금 더 에너지 기업 그리고 석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친밀도가 더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고유가를 용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정치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이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유가에 대한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흐름들을 정리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 강세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 같습니다. 산업군별로도 지금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지금 강세 기조 쪽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한 70달러대 정도까지 강하게 들어가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그래도 유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수요가 증가해서 유가가 올라간다. 가장 그래도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회복 기대감과 같이 움직이면서 나온다는 부분들은 양호한데 지금처럼 이란 쪽과 함께 나오는 어떤 공급 우려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1150원대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 쪽에서 유가도 강한데 유가를 수입해야 되는 부분으로 따지게 되면 오히려 더 부담이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역 수지 축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관점 쪽에서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잘 아시는 부분들은 물가의 상승 압력들이 높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게다가 소비 위축, 내수 경기 부담 이런 쪽으로 다 나올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한 65달러대 전후에서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이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좀 부진하게 이어졌던 인플레이션율을 좀 올리는 효과까지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중기적으로는 만약에 6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페크와 러시아가 하루 120만 배럴 감산 조치를 해제해서 어느 정도 다시 충분히 공급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란이 반발이 좀 심하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봉쇄하는 쪽으로 나온다라는 쪽에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는 또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하면서 흐름들을 바라보시되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섹터는 정유 건설, 조선 해양 플랜트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은 그래도 유가 상승에 긍정적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이제 운송 쪽 특히 최근에 강했던 항공주는 환율과 유가 모두 다 부담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유틸리티 업종까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업종과 관련된 부분들도 대응하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식시장 보면서 참 저도 좀 의아하고 짜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 그렇게 좋다고 밤새 외신에 나와서 야 오늘 시장은 좀 가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오후 들어서 특히나 낙폭이 더 세지고 있는데 이게 IT 업종 이번 주 집중적으로 나올 텐데 이러다가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디커플링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업종들이 어제 시세 분출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이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섞이면서 해외 선물이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시장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뭐 원달러 환율 얘기도 나오고 시장이 내리니까 중국 지준율 인하 관련한 루머도 나오고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시간 외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실망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우리 방송 2시 시작하면서 해외 선물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낙폭을 줄이는가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꺾어져서 엎어져 버린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나치게 비관론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 상승 배경이나 앞으로 추후 모습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한번 내용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 도전을 하고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그동안에 쉬던 업종의 상승이 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S&P 500 같은 경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가가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는 그동안에 쉬고 있었던 IT 쪽에서도 쉬고 있었던 빵 기업들이 재상승을 했고요.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 같은 경우가 시세 발산을 내버린 이후에 IT 업종 쪽에서 순환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특히나 어제 트위터 기업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서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IT 업종은 기술적 부담이 상당히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간 외 실적 발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섞이면서 우리 IT 업종에서 간접적으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업종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점은 방위산업이나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한참을 쉬다가 록히드 마틴 기업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방위산업도 오르고 그동안에 소외했던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과열을 좀 피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는데 문제는 IT 업종 이쪽이 우리하고 연결되면서 지금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많은 업종이 그쪽이 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 진입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올해 12월 FOMC 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38%가 지금 넘는 확률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뒷받침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경기 사이클이 지금 이머징 마켓보다 후행하면서 약간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인데 오히려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강세 흐름으로 또 변화되고 있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고가 부담의 반락이 해외 선물 시장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본장에서 얼마만큼의 하락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너무 지나친 비관론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우리 지금 안 좋은 실적 나온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장 초반부터 이렇게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악재를 수습하는 주가 흐름이었는데 해외 선물 시세가 반영되면서 급락으로 돌변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부의 불안 요인보다 외부의 흐름을 더 급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르지 못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조정을 먼저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실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해서 우리가 겁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약간 타이밍적으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스피가 4월에 5%대 상승을 보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상승률이 거의 비슷한데 미국하고는 디커플링이 좀 나타났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중국하고는 디커플링이 거의 해소 국면에 진입한 상태였는데 이제 좀 같이 상승을 하나 하는 순간에 이렇게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제부터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안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반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기업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우리도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시즌 좀 중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하락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 보면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 S&P는 경신을 했고요. 다우나 나스닥도 지금 근접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뚫고 올라가기도 쉽지만 거기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얘기고 지켜져야지만 우리가 상승 시도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은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버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버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도 업종의 IT 업종하고요. 경기 소비재 업종이 가장 최고치 돌파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단기 시세 분출까지 지난 그런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지가 벌써 거래일수가 9일째입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에 단기 조정 보이고 3일 연속 스트레이트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는 분출 국면의 시세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안 오른 종목까지도 다 올라버리는. 그러면서 지수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기술적 과열 국면에 확실히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IT 업종 때문에 이 우리 시장 쪽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은 미국의 IT 업종이 다시 여기서 그대로 무너져버린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는 것이죠.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변곡점보다는 이전 고점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미국 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좀 차별적으로 신고가를 내는 그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 분석 말고 이 펀더멘털 쪽 스토리를 놓고 봐도 업종 간에 이게 긍정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하고 통신 미디어하고요. 그리고 IT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사업하고 이 상호작용이 계속 긍정적으로 시속 게임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데이터 산업 자체도 또 자율주행하고 연관되는 그런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IT하고 필수 소비재, 통신 쪽 섹터도 계속 주도 업종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조정을 받아도 상승 추세는 아직은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인다. 다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우리 시장에 오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만 살펴봐도 디커플링도 디커플링이지만 실적 장세에서 특히나 주도 업종인 IT 업종이 조금 힘을 못 쓰는 건 예견이 돼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실적이 안 좋고 LG 이노텍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SK 하이닉스인데 사실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그렇죠. 지금 기업 IR 내용 보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P와 Q가 동시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판매 가격도 안 좋고 판매량도 안 좋고 향후에 단가 인상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요 증가도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반등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IT 업종에 2분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좀 낮춰버리는 그런 악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IT 업종의 전반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한 가지 SK 하이닉스까지를 우리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의 관찰 시각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IT 기업이 성장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IT 업종만 버릴 필요는 없겠죠. 특히나 글로벌 IT 기업하고 연계성도 강하고 탄력성이 더 큰 그런 한국 대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매력 있는 종목으로 계속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업황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진다는 점이 계속 강조가 된다면은 조정 때는 또 하락 변동성이 큰 것이 한국 IT 대표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근거보다는 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만한 그런 업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IT 업황 자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계속 강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장 상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은 불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급 축소 선언하는 얘기 같은 경우요. 그런 얘기 같은 경우 업황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으로 진입했을 그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이고요.
또 IT 업황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식의 사이클 진입이 들어가면은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해소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2분기가 이 1분기에 계절적으로 비수기가 지나가면서 재고 조정 마무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2분기 업황이 바닥일 가능성은 아직도 크다. 굳이 오늘 발표된 LG그룹들의 시황을 굳이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계속 안 좋은 점이 지속될 것이다. 업황 턴어라운드가 미뤄질 것이다. 이렇게 볼 근거는 아직 없다. 내일 SK 하이닉스까지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글로벌 IT 산업의 흐름을 놓고 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 서비스 계속 경쟁이 나타나면서 인텔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잘 되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고점을 내고 추가 상승을 많이 보였었던 것이 인텔 주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IT 서비스하고 하드웨어 산업이 동반 성장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 시장 자체만 나빠진다. 이렇게 내릴 그럴 이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상품 사이클 이 반도체에도 좀 압축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약세장이 이렇게 후반부로 진입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PMI 지수 같은 주요 경제 지표도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주는, 전체 경제에 주는 시그널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순한 IT 업종 내의 변화가 아니라 어제부터 시작한 미국 IT 기업의 실적 발표들은 5월 1일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접해지는 가운데서 벌써부터 좀 안 좋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IT 그 실적 발표 일정이나 향후 전망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들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 어제 이제 트위터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간의 발표까지 지나갔고요. 이제 오늘 밤이 더 중요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또 관련돼서 자일링스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니까 그 SK 하이닉스는 아까부터 계속 제가 한번 여기까지만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밤에는 미국 쪽에서 아마존 이쪽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내일 아마존의 실적, 이것이 거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9일 넘어가면서 구글이나 5월 1일에 퀄컴까지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IT 기업 실적 발표는 5월 1일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하이라이트는 내일 밤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면서 약간 후행적이긴 하지만 실적 확인하면서 이 주가 바닥 확인,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 한번 재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종합지수가 지지선 찾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1월 이후에 오늘 급락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상승을 24% 되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IT 기업들 오늘 너무 급하게 4% 정도씩 빠지면서 단기 하락 목표치 기술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 크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실전 전략에서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재상승의 모멘텀을 찾아봤을 땐 글로벌 증시 원동력이 IT 업종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IT 업종에서 찾아야 되는 하나의 희망과 더불어서 부담은 좀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다만 실제 업황 개선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요. 또 전혀 없었던 논리가 지금 시장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좀 더 이제 조정 시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점을 보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 접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주요 IT 기업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 실적 발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과 그에 따른 전망들 대응 방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SB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이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